저는 요즘 의아한 게 있습니다. 제가 10년도 넘게 시 강의를 해왔는데요. 요즘 새삼스럽게 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를 읽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시를 쓰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출판가에서는 시집이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왜 이 시대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시들이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새삼스럽게 다시 찾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의문에서 이 강의는 준비되었습니다. 강의 제목을 불확실하고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시의 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다소 역설적인 제목인데요. 이 강의는 시를 읽기 위해서 혹은 시를 쓰기 위해서 취해야 할 것들 혹은 버려야 할 것들 혹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시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깨지고 새롭게 시 읽기와 시 쓰기에 재미가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를 읽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왜 하필 시를 읽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왜 하필 시를 쓰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시를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산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 문학의 장르, 혹은 문학을 벗어난 글의 장르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시를 써야 직성이 풀릴까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는데요. 막상 시를 쓰겠다고 제 강의에 오는 분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왜 시를 쓰겠다고 했는지.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시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세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시를 쓸 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뭐 이유가 대단하진 않아요. 처음에 시를 썼을 때가 동시였는데, 예. 그 일기 쓰잖아요, 방학 때. 그 일기가 너무 많이 밀린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해결하기에는. 그래서 그 기억해서 일기 대신 동시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선 이제 중학교 올라갔더니 시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서도 배우게 되고 읽게 됐는데 재미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내 마음 속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좀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시를 쓰려는 것일까? 왜 하필 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일까? 산문적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의 말들로 쓴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들로 뭔가를 표현한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를 왜 읽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대신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나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없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를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를 쓰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어떤 풍경을 본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떤 사물을 만졌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산문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적인 언어, 우리가 이제 모호성에 기반을 둔 시적인 언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호한 언어들을 찾게 되고 그것들로 계속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 나가는 것이 시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 나도 시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릴 텐데요. 이 시의 화자도 역시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윤동주 시인의 언덕인데요. 마침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병원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병원.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 나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자, 병원이라는 시인데요. 어떠세요? 이 시를 보면 여자가 하나 나와 있고 그 여자의 병명을 잘 모르고 나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나도 모르는데 의사는 자꾸 나한테 병이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나는 아프다고 느껴지고 지나친 시련에 휩싸여 있다고 느끼고 그런 심정이 있죠. 이 화자의 병을 의사는 고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고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늙은 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젊은이가 앓는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병, 물론 마음속의 병일 수도 있지만 그 육체와 마음, 현재에 속해 있는 육체와 마음을 떠난 병이기 때문에 이 늙은 의사는 의술로, 의학적 지식으로 이 사람을 고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게 시를 쓰는 사람의 심정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픈데,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슬픈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본들 잘 몰라.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죠. 나한테는.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병명 혹은 내가 왜 괴로운지, 왜 슬픈지, 그리고 왜 마음속에서 언어들이 들끓고 있는지, 내가 왜 괜시리 앓고 있는지 그런 거를 모른다는 거죠.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을 모르는 언어로 쓰려는 어떤 열망, 이런 게 하필이면 시를 우리가 선택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아프죠. 그 아픔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내 마음속에 결핍된 것들이 있어서 아파요. 그런데 누구나 다 결핍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핍된 것들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고 결핍이 심지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는 하필이면 그 결핍을 보려고 해요. 그 결핍과 마주하려고 하고 그 결핍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려고 하고 그것은 마치 아까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고 시를 앓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앓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 결핍들을 자꾸 마주 보려고 하고 결핍들을 캐내려고 하고 결핍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해요. 사실 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결핍을 바로 보고 마주 보고 그 결핍들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아까 그 병원이라는 시에서처럼 그 늙은 의사는 병을 고칠 수도 없을 것이고 나는 그냥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내 병의 원인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시를 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결핍을 마주한다고 해서 그것을 결핍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현실에서 찾을 수도 없고 또 그 결핍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왜 시는 그 결핍에 매달리는가? 그렇죠. 해결할 수도 없는데 왜 매달리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파. 내가 슬퍼. 그리고 그 결핍된 것들 속에 자꾸 무언가를 채워서 내 슬픔과 아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차원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시가 이렇게 개인의 결핍에서 출발하지만 그 결핍을 통해서 사실은 시는 혼자 쓰는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기 쓰다 보면 막 감정에 폭발돼 가지고 어떨 때는 일기 쓰다가 더 슬프고 더 괴롭죠.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일기를 왜 쓰나. 시를 쓰는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얜 감수성이 예민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어떤 평론가가 그랬어요. 감수성이라는 것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은 결국 나를 둘러싼 세계 혹은 나를 둘러싼 타자들, 나를 둘러싼 사물들의 어떤 고통, 그 고통은 결핍으로부터 비롯되겠죠. 그런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 해결책은 줄 수 없지만 그 공감들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를 하필이면 왜 쓰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시작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시쓰기에 돌입을 해볼 텐데요. 시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 어떤 생각들은 버리고 어떤 생각들은 취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